단속 후 사무실에서 업무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단속을 가는 것을 공무원들은 싫어합니다. 단속을 가게 되면 현장에서 부딪히는 것도 있고 또 그것과 관련돼서 개인적인 민원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잡무가 또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고유 사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단속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녀오면 모든 내용은 복명서라고 해서 실태 조사서를 작성한 것을 바로 담당자에게 넘기고 담당자는 그것을 처분 담당자에게 다시 인계하고 처분 담당자가 나머지는 저기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일단 단속은 마무리가 됩니다. 단속 후 행정처분까지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요? 우선 내부적으로는 실태조사가 완료가 되면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단속자들이 가져온 서류를 중심으로 통계도 내고 그 다음에 처분 기준 등을 참고해서 감경이나 가중처벌 등을 반영을 합니다. 그런 후에 결재를 받아서 해당 업소에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라는 것을 보냅니다. 행정처분 예정 기준과 그 다음에 위반 사유 등을 담아서 보내는데 의견 제출이나 청문 실시 등의 행정절차법의 내용을 안내를 하고 여기서 참고해야 될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 의견 제출을 하든지 청문 실시를 하든지 간에 단속 과정에 관련된 서류가 이때 행정정보 공개와 다른 열람 또는 복사 등의 기능이 있는 행정절차법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 관련 서류를 열람하는 신청을 하시고 모든 서류를 복사하는 신청을 하셔서 우선 행정구제제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내용을 참고해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과 의견 제출이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행정청에서는 행정처분의 조치 또는 고발의 조치를 병행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참고해 주실 것은 고발 자체가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고발이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입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나 이런 게 잘 먹혀 들어가면 굳이 고발까지 안 해도 된다 그러면 행정청에서 재량을 행사해서 안 할 수도 있고 영업정지를 했는데도 계속 상습적으로 위반한다.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실효성 확보 수단인 고발 조치를 해서 합법 처리까지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처분 후에도 억울하다면 어떤 구제수단이 있는지요? 실질적으로 촘촘하게 잘 돼 있습니다. 우선 행정처분이 되면 처분청에다가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는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행정심판을 할 수가 있고요. 행정심판은 이제 내부 통제 기능이기 때문에 보통 가제는 개편이다 얘기를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고 행정소송은 실질적으로 3권 분립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사법부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청의 입장이나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 위주로 심사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하나 더 할 것이 있는데 고충민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낼 수 있는 고충민원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이면 각하가 될 것이고 보통은 이제 과징금 처분 같은 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간에 어떤 제한이 없을 때 이런 경우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가기 전에 고충민원을 한번 내서 위법 부당함을 한번 하소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절차로 가되 이의신청 후에 영업정지 처분이 아니라면 고충민원도 한번 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장단점은 무엇인지요? 행정심판은 우선 심플하고 돈이 많이 안 든다는 거. 행정소송은 길고 복잡하고 비용이 든다는 것. 다만 그와 비례해서 어떤 재량권, 판단하는 재량권이 행정심판보다는 행정소송이 더 포괄적이고 넓다. 법률적인 용어를 말한다면 행정심판은 위법 부당을 판단하는 것이고 행정소송은 위법과 재량권 일탈 남용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재량권 일탈 남용의 경우는 사실오인이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모두 들여다보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바라다보는 면이 있어서 행정청에서도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서 대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공무원들도 행정소송이나 심판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감사과에서 사안조사를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대응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또 서울고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항소나 상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고검의
송무지휘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이니까 어떤 객관적인 절차나 아니면 정당성은 확실하다. 다만 이제 행정심판의 경우는 내부적인 잘못이 절차상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고, 더욱 좋은 것은 행정심판위원회 자체적으로 재결해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송은 취소냐 기각이냐의 결정을 할 뿐이고, 행정심판은 인용이냐 기각이냐의 결정과 동시에 변경 처분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일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공공기관에 대한 대관 업무가 상당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근 불가원이라고 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업계의 분위기 등을 살펴보면서 원하지 않게 대관 업무를 하신다면 결국 좋은 결과, 그리고 또 좋은 결과라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 형태의 단속에 타겟이 안 되고,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정도의 관심만 있는 관업업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최근에는 정보의 홍수 속이니까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취득을 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면 특별하게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어쨌든 공무원들이 일부러 특정 업소를 형평에 어긋나게 대우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